등이 좀 시작이 돼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뭘 잡아 들어갈 거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은 또 복잡한 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1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 코스닥 종합지수인데 코스닥 종합지수도 돌파 직전이긴 한데요. 21선을 아직은 회복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인버스의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21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요 선을 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이 낙폭도 있고 해서 5일선 회복하면서부터 코스닥 인버스를 저희가 줄여오고 있는데 이번 반등이 상당히 여기까지 크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여기 이 구름대의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코스닥 150이 21선을 돌파했고 삼성 SDI가 이거는 사실 뭐 신호라고 보긴 애매합니다. 5일선 회복했을 뿐입니다. 5일선. 그래도 요렇게 회복이라도 돼야 요거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요거 한 네 바닥이기 때문에 요번에 튕겨서 지지만 되면은 조금 2차전지가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다 LG, 엔솔이든 뭐 다 별로입니다. 삼성 SDI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당연히 양극재 당연히 안 좋죠. 자, 작전주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하락한 요거는 신호가 요건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근데 이제 늘상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오르고 또 떨어지고, 그죠? 이때는 좀 반등이 조금 꽤 나왔습니다만 또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좀 쌍끌이로 뭔가 조금 해보려는 움직임. 얘네들 같이 연합도 합니다. 얘네들 다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좀 보여가지고 양극재 반등이 요번에 20-30%가 나온다고 이상한 지점은 아니다. 아직은 21선은 못 넘었다. 21선 넘게 되면은 한번 쉬었다가 있다가 돌파를 할지 아니면 어쨌든 21선 돌파되면은 추가로 한 반등이 이미 한 7-8%는 나왔으니까 바닥 대비 그러니까는 앞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반등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오면은 어디까지냐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장기 하락 추세 여기 종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있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반등이 온다 해도 여기 25만원 못 가서 그냥 맥시멈 20-30%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이 라인을 돌파한 때가 언젠가 오게 된다면 옆으로 끌다 어떻게 됐든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좀 본격 반등을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예전에 두 번째 반등 나올 때 이거 월봉이긴 한데요. 여기 돌파되면서 나왔거든요. 요거는 아직 안 나왔다. 근데 셀트리온처럼 이렇게까지 해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말도 안 되게 막 코로나 치료제 막 되는 것처럼 식약처 통과시켜주고 막 대통령 방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김어준 거기 출연하고 그죠? 무슨 본인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정부에서 돈 지원해주면 만들 것처럼 그래놓고 결국 주가 노래한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요때쯤에 JP 모건인가 요때 막 더 떨어진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긴가? 여기구나. 여기 하락했을 때 JP 모건이 막 셀트리온 더 떨어진다 여기 적정가 돼가지고 이때 하방 쳤다가 수억 날렸다는 제가 유튜버 분들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래놓고는 이 샷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작전에 JP 모건이든 월가든 뭔가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에코프로 요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다 공매도가 계속 늘어났었죠. 꽤 많이. 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 얼마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배터리아시 삐끼라고 하고 이거 작전주라고 하니까는 자꾸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배터리아시 삐끼 맞죠? 왜 삐끼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분이 PER 잘못 얘기하는 거 지적 드렸잖아요. PER을 교묘하게 에코프로랑 헷갈리게 해서 잘못 얘기하고 다른 방송 나와서 불과 요때던가 에코프로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 액분 전이니까 100만원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800만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800만원까지는 안 가고 한 400만원은 갈 것이다. 여기서 한 4배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다가 불과 며칠 후에 본인들이 판 게 의심되는 그 다음날 이젠 팔아도 된다고 했다고요. 삐끼지 삐끼잖아요. 이분 조사도 받았잖아요. 본인이 자금 운용해서 이때 이거 조사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삐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날 오기 전날에 녹음한 방송에서는 이제 팔아도 된다 하면서 이제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죠? 이분이 작전의 주체는 아닐 것 같고요. 작전의 주체는 아닐 것 같고, 주체는 뒤에 기관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삐끼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거짓말쟁이? 그걸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불과 이게 꺾이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에코프로 800만원,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800만원 제목이 나와 있고, 내용 보니까 400만원까지는 충분하다 했으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는 작전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 엔솔, 조금 실적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이 77%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순이익은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계속 사업이익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버는 거고, 사실 영업이익 중요한,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 요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이게 순이익으로는 좋긴 한데,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수익이 일회성인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1분기 치고는 순이익은 괜찮은데, 이러면은, 만약에 분기마다 이렇게 순이익을 내면은 충분하죠. 근데 작년처럼 벌어서는 지금이 시총이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평가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2조 원 정도, 2조 5천억 이상은 1년에 벌어야 되는데 택도 없죠. 게다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로 버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 사업이익은 그래도 용하긴 하네요. 뭔가로 벌긴 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적자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잠깐 별도로는 원래 적자였고, 그러니까 LG엔솔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연결로는 지금 적자 전환을 했고, 연결로도 적자 전환을 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LG엔솔이 망해가면은 LG화학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LG화학은 투자 가능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거든. 이게 작년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좀, 이게 설마 이때의 순익을 좋게 잡았나? LG화학도 지금, LG엔솔이 자회사로 있어서 연결은 당연히 더 안 좋고요. 그렇지도 않네. 비슷하네. 연결이 더 좋았네, 어떻게. 연결로도 지금 89%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얘는 순익 자체도 48%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삼성 SDI는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절대 저평가는 아니다. 살짝 고평가다. 그래도 굳이 2차전지에서 하려고 한다면,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애들이 워낙에 버블이 컸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아진다고 하면 투자 가능 레벨이라고 했는데, 이제 실적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반등은 하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끌릴 수가 없죠. 끌릴 수도 없고, 앞으로도 잘 될 거냐. 근데 LG화학은 화학업종에 대한 회복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나마 화학업종 실적이 개선된다면은 모르겠으나, 회복을 한다고 해도 21년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별도로는 흑자 전환을 했네요. 요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너무 쥐꼬리만 합니다. 이거는 얘도 시총이 25조 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한 10% 정도는 버는 기업이 좋거든요. 25조 원이면 1년에 2조 5천억은 벌어야 되는데, 그것에 부합됐던 때는 21년과 22년은 됐습니다. 22년까지도 괜찮았어요, 순익이. 근데 작년에 폭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SK인호는 그나마 실적이,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그나마 영업이익이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죠. 작년보다 15% 떨어지긴 했는데, 얘는 주가가 이제 10조 원 정도 시총이거든요. 요 정도면 1년에 10조 원에 10% 정도, 1조 원은 벌 수가 있죠. 그죠? 1분기가 3천억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1조 원 이상. 얘는 별도로는 문제가 없고요. 연결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이익이 적자라는 점, 요거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영원히 양호하다. 영업이익 양호하고 계속 사업 여기서 좀 안 좋은 걸 텐데, 주업이 잘 되면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다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얘는 투자 가능 레벨이긴 한데 차트는 조금 별로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긴 하죠. 이게 얘는 부채가 좀 많아서, 이게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것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얘도 SK건설이 그 자회사로 있나요? 별도로는 안 그렇거든요. 연결만 좀 부채가 많다. 별도로는 참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도 좋고요. 그래서 얘네도 건설회사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가격적으로는 첨보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 버블 4인방이라고 한 얘 중에 작전 세력 여기서 이탈했다고 하고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얘도 이제 살짝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려는 욕이 있죠. 만약에 들어오면 좀 반등이. 근데 얘 이제 적자 전환했습니다. 얘는 작년에도 순이익은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분기 때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쥐꼬리만큼 벌던 애고 워낙에 버블이 컸어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지금 그렇게 떨어졌어도 지금도 고평가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 반등 먹으시려고 단타하시는 건 좋은데 뭐 반드시 손절 잡아야죠.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자 전환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 별도로는 더 적자 전환했고 작년도 적자 마감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절대로 얘 실적을 낙관하지 말라고 했더니 배터리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삐끼가 아니에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 이걸 보고 이게 적자라서 안 나오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높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고평가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배터리 아저씨 중자들 와가지고 저보고 이걸 조작한다고 얘기하신 그 영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전이에요. 이런 게 작전이에요. 이게 양극재가 그렇게 좋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외국계 스미토모 금속하고 유미코가 더 잘 나가는 애들. 얘 1위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나라면은 이런 가짜 뉴스를 내는 그 뉴스는 사실은 오늘은 뭐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반등 신호가 났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21선 회복에 실패하게 되면 살짝 넘었습니다. 150 기준으로 코스닥 150 기준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는 IT 부품주를 따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코스닥 인버스도 지금 줄이고 있고 2000 인버스도 줄이고 있고 좀 더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유로스탁스도 좀 반등해가지고 인버스를 조금 줄이게 될 건데 그거를 투자 비중으로 들어갈 거냐? 그거는 요거를 좀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막 70% 이상 늘리진 않을 것 같아요. 투자 비중은 늘리더라. 지금 57%까지 다시 늘렸는데 조금 보고 진짜 맥시멈 해야 70% 정도. 그렇게도 못 늘릴 것 같은데 한 맥시멈 65%. 20% 회복 안 되면 회복되면은 그 후에 70%까지 그 이상 늘리는 거 고려하고요. 인버스 비중 유튜브나 커뮤니티 글과 블로그 글에 매번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내일까지 좋은 종목 찾으면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 1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좋아졌는데 이것도 저평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저평가인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많이 올랐어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점 이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양이엔진은 저평가였던 놈이 지금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거든요. 근데 또 28%가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별도로도 16% 좋아졌고요. ENF 테크놀로지 43%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율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1분기면은 4를 곱해서 1년 수익을 7428 그럼 1년에 280억 벌고 ENF 테크놀로지 시총이 얼마예요? 4200억. 그래도 10%는 안 되네. 근데 뭐예요? 반도체 부품주가 실적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졌을 때 한양이엔지가 시총이 3,500억인데 350억만 벌어도 저평가인데 작년에 778억 벌었거든요. 영업이익으로는요. 그리고 1분기에만 지금 200억을 벌었으니까 올해도 충분히 10% 이상 벌잖아요. 그래서 이 한양이엔지는 올랐어도 저평가다.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동진세미캠은 저평가도 아니었는데 1분기에 좀 떨어졌어요. 조금. 무슨 종목 들어갈까 고민이 많은데 삼천리는 저평가던데요. 지금은 삼천리랑 한국가스공사 말고 지역가스 정도 좀 생각할 수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밤까지 좀 고민해가지고 내일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